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그래도 오후 들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또다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아침 시장부터 우리 증시는 흔들흔들 거리는 모습들 여전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술주에 이어서 유통주까지 하락하면서 미국 증시가 흔들거렸고요. 여기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 유가는 또 급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도 오늘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나왔는데 다행히 우리 시장은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줄여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 반전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낙폭과대 종목 위주로 시장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거래소는 삼성전자를 제외한 전기전자 업종들의 일제히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 혹은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운송장비 업종도 현대차를 제외하며 반등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시총상위 제약바이오주들이 일제히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수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공통적으로는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상승 반전이 눈에 띕니다. 특히 소형 화장품주들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이 나올 정도로 지금 급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글로벌 증시의 불안이 우리 시장도 엄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또 반대편에서는 아직은 아니다.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국제 유가의 불안 등 여러 가지 지표들도 호조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참고할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니다라는 중론들을 여전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일부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계빚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만 갔습니다. 지난 3분기 기준 가계 신용은 1,514조 4천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22조 원이 늘었고 사상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다음 주 금요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은 역시 금리 인상 시그널을 수차례 보내왔지만 가계빚이 1,500조 원을 돌파한 상황에 국내의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곤두박질 치는 상황인 만큼 이러지도 또 저러지도 못하는 한국은행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제약과 바이오 기업들이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를 위한 재무제표 제작성으로 4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신약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상장 기업들이 매출액 요건 30억 원 등 상장 유지 요건 충족을 위해 비주력 사업을 병행하는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 진전을 위한 한미 간 실무협의체인 워킹그룹 1차 회의에서 미국이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시간 20일 워싱턴에서 스티브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워킹그룹 1차 회의를 가진 뒤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측이 남북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급락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저금리 유지를 다시 압박했습니다. 이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제를 최대 치적 가운데 하나로 꼽는 트럼프 대통령,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하며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자 다시 연준에 대한 비판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이어갑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2070선 위로 올라왔고요. 9.54포인트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중으로 보시면 지금 지속적으로 저점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 확인이 됩니다. 일단 2050포인트 저점 찍고 2070포인트대까지 어느 정도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 보셨고 수급 주체 좀 확인해 볼 텐데 기관의 매수가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64억 원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가 오늘도 강하게 나오는데 3,217억 원이나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개인도 오늘 1,096억 원 저점 매수에 나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하락합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반등에 성공했고요. 셀트리온 하락하고 LG화학은 약보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인데 그래도 빨간불 보이는 종목들이 신한지주 보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낙폭 많이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4%대까지 낙폭 줄였고요. 포스코가 그런데 2%대의 낙폭이 기록이 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KB금융, 삼성물산, SK이노베이션 빠지는 가운데 LG생활건강은 하락에서 지금 상승 전환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입니다. 692포인트 빨간불로 지금 전환이 됐고요. 690선 회복하는 모습 감지가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코스닥 지수는 지금 저점 찍고 677부터 692포인트대까지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결국에는 상승 반전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개인도 794억 원 삽니다. 기관이 689억 원 매도하고 있긴 한데 오늘장에서 코스닥 힘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시총 상위주들인데 일단 말씀드린 대로 시총 상위 가운데 제약바이오주들 선방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HLB가 5%대 급등 나오면서 시장 이끌어가고 포스코캠텍도 2%의 상승입니다. 신라젠 지금 상승 하락 오가고 있는데 지금은 약보합권이고요. 대장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0.5%대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CJ ENM 21만 1,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가 4%대까지 지금 상승 흐름 키워가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도 역시나 1%대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하락에서 상승 반전했고요. 어제자 급락에서 바로 회복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바이로메드,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는 하락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보시다시피 셀트리온 제약 지금 최근에 급등 흐름 이후에 지금 숨고르기 하는 모습 보여지고요. 파라다이스도 하락에서 상승 전환한 이후에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컴투스 보합이고요. SK머티리얼즈 상승하고 제넥시는 약보합권 지금 유지가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30원대까지 다시 올라가면서 4원 90전 상승, 원화 약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에 백인범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대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그래도 지금 오후 들어서 좋은 모습들로 조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이슈에 움직이는 거죠? 네, 아무래도 장 초반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급락에 따른 글로벌 투시 밀축에 따른 약세가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 장 초반부터 좀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우리 시장 코스닥 시장의 지금 양전환과 더불어서 일단 시장을 받침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는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 대비해서 그간의 주가 조정이 깊었던 점, 또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우려감이 좀 일부분 선반영된 측면 등이 저가 매수의 유입을 불러일으키면서 생각보다는 그래도 오늘 시장 그래도 낙폭을 줄이면서 반등 시도하는 모습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일단 저가 매수의 유입이 금일 시장을 좀 반등하는 이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의 반등이 시장을 좀 반등하게 하는 요인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 좀 이슈가 되었던 점은 아무래도 북한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북한이 DMZ에 있는 GP 10곳을 철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단 대북 관련주들로 꼽히는 종목들의 상승세를 오전부터 좀 이끌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오후 들어서는 다른 업종들의 반등을 통해서 일단 이들 대북 관련주들의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오후 들어서 좀 약해진 모습 일부 관찰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장 초반부터 대북 관련주들 꼽히는 종목들의 상승 반등이 좀 눈에 띄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후 들어서 일단 지수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일부 제약바이오 업종 내 종목들, 코오롱 티슈진, 차바이오텍, 메지온 등의 종목들이 좀 반등세를 HLB를 비롯해서 이러한 종목들이 반등세를 보였던 점 역시 업종 내 차별화된 종목 반등이 좀 이어짐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5G 관련주들로 꼽히는 일단 통신 관련주도 꼽히는 오이솔루션의 급등,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 등 이러한 5G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일단 시장을 상승하는 모습으로 일단 금융시장 내에서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외에도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고 계신 부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 제약바이오 업종의 반등과 더불어서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업종 내 선별적 접근은 여전히 필요한 관점이다라는 점에서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 내 좀 일부 종목들을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내년 2019년도 특히나 하반기에 신약 관련 모멘텀이 일부 종목들에 한해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내년 1월에 열리는 일단 JP모건 컨퍼런스를 앞두고 일단 상승 모멘텀이 작용할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염두하시는 게
좋을 듯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뭐 예년만큼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JP모건 컨퍼런스가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일단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에 있어서 이러한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다시금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상황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점. 또 그리고 이런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연구개발 트렌드라든가 기술 협력 소식 등이 흘러들어 나온다면 일단 관련주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라고 큰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 초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현 시점에서는 기술 수출들이 기대되는 이런 종목들을 좀 선별하시고 분할 매수한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도 신약 관련 개발이 기대되는 업체들로 꼽히는 종목들은 신라젠, 바이로메드, 한미약품, 동아ST 등을 위주로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이들 외에도 신약 연구개발 관련 경쟁력이 있는 엔지캠 생명과학 등도 좀 선별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전략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이나 내일 시장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관심 다시금 두시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시장 하락과 일단 투자 심리 약화에 따른 최근의 가격 조정은 오히려 좀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독일에서 대규모 배터리셀 생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 등이 일단 관련주에 있어 투자 심리를 오히려 약화시키면서 일단 시장 하락과 맞물린 점에 더불어 주가 하락이 나왔던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전기차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밸류에이션 고평가 논란 그리고 경쟁업체 진입 등의 요인 등은 이런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시장 상황에서는 좀 심리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조정에 따른 저가 매수 기회로 관련주를 좀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최소한 트레이딩 구간은 나올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당연히 포스코 캠텍은 관심을 두셔야겠고, 그 외 종목군들 내에서는 LNF 또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프리미엄과 더불어서 관련주로서의 역할 역시 기대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서 내일 시장에선 바라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시장부터 당연히 오늘 여쭤보면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잘 나가던 시장에서 요 근래에는 가장 부진한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게 하락세를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월에 전저점을 이탈을 해버렸고요. 그러니까 어제 저점이 2월보다는 좀 높습니다. 근데 바로 직전에 10월에 기록했었던 6,922포인트 이 정도의 저점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2월보다 지수는 좀 위에 있습니다. 근데 더 안 좋게 보는 이유가 200일 이평선을 이탈해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는 점. 그렇다 보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땅한 이렇게 지지선이 없는 것입니다. 중기적으로 따지거나 장기 지지선을 갖다 붙여야지 어떻게 지지선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일봉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지선이 지금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내용면에서 걱정스러운 거는 나스닥의 상대적인 약세가 테크 업종의 부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동안의 주도주였으니까요.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테크 업황에 대해서 약세 전망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요. 특히나 4분기 실적하고 19년 가이던스가 하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아예 그 실적 전망도 하향이 되고 목표 가격도 하향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어제 안 좋았었던 이유를 또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이미 소비재 업종의 약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그 사이클상으로 이 이미 소비재 업종을 좀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쪽이 살아 있어야지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의류나 유통업종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어제 실적 발표를 했었던 타겟이나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한 마이클 코어스 같은 경우 이쪽은 사실 소비하고 바로 직결되는 그런 것이고 어떻게 보면 럭셔리 브랜드 쪽도 가만히 되기 때문에 소매 업종 전체적인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중국하고도 관련이 된다 볼 수가 있겠죠. 마이클 코어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쪽의 시세가 좀 어느 정도 중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어제는 이쪽도 같이 무너지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중국 관련주라고 이렇게 꼽을 수가 있겠죠. 뭐 카지노 쪽이나 티파니나 뭐 에스테로드 같은 럭셔리 브랜드 이쪽이 다 약세로 끼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중국 매출 비중이 높으니까 사실 중국 관련주라고 이렇게 칭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중국 관련주에 비하면은 기업 실적에 대한 영향이 좀 덜하죠. 그래서 민감도도 떨어지는데 어쨌든 떨어지건 간에 그 연관이 되는 그쪽 업종들이 그동안의 무역 분쟁 동안에 하락폭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반등폭은 상당히 약하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요. 그래서 이 반등 모습을 보면은 무역 분쟁의 해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산업 사이클상 계속 좀 강세를 유지해 줬으면 하는 업종도 같이 무너지고 있다는 모습. 결국 IT하고 더불어서 같이 무너지고 있다는 모습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자산시장 쪽으로 전망도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원유 쪽은 우리가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폭락을요. 근데 어제도 뭐 마찬가지로 좀 안 좋았고요. 근데 그 이외에도 구리를 포함해서 상품시장 쪽이 이제 완전히 약세가 돌아섰다. 2018년까지는 계속 올라왔었다 이거죠. 그리고 BDI 인덱스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아는 BDI 같은 경우도 약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글로벌 경기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통계를 내보면은 보통 이렇게 한번 상품 시장이 동시에 정점을 쳐버리면은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한 5달 내지 한 1년 정도가 경기 침체로 이어져 왔었다라고 놓고 보면은 지금 주가 조정이 나타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언제 정도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 분석에 있어서는 이제 저금리하고 뭐 유동성 공급이 환경이 일단락이 됐다 해가지고 자사주 매입이나 M&A 같은 이슈로 버티기는 힘든 그런 자산 가치까지 올라온 상태다. 이런 얘기도 또 우리가 눈여겨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아예 통계를 구해가지고 이 추수감사절에 지난 5년 동안의 주간 평균 한 1.3% 상승을 했었는데 올해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또 전망을 내놓고 우리가 사실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해대던 사실 IT 업종에 가장 안 좋은 얘기를 먼저 시작한 것이 모건 스탠리죠. 이제는 아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보다 고점 매도하자. 200일 이평을 이탈 뒤에 회복하는 데 수개월이 걸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안전한 약세에 대한 그런 시장 분위기가 코멘트하는 사람들도 좀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고 이렇게 시장에 좀 만연해 있다라는 점, 그렇다라고 본다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는 뜻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많이 내렸다라는 것이고 공포심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등을 종종 만들어내고는 있는데 그 반등이 말 그대로 반등에 그치는 약한 시장이 지속되고 있어서 반전으로 이어지기는 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는 그 와중에서 이 반등의 성격이 반전이 아니라는 점은 우리가 좀 전략상으로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등이 반전은 아니다 보니까 뭐 환호성을 보낼 것도 없고 길게 바라보면서 호흡을 가져갈 필요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적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그대로 한번 옮겨보면은 기술주는 뭐 계속해서 안 좋다고 얘기가 나왔었고요, 대표님. 유통주들도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됐던 부분이 무너지면서 어제 미국장이 무너졌는데 한국 기업들도 3분기 실적 사실 끝났는데 별 볼 일 없었다라는 코멘트가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마지막 남은 2달의 악재로 지금 인식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정확히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실적 마감이 그 분기 다음 달에 15일까지죠. 그러니까 45일
동안 이제 이어지는데 그게 이제 마감이 된 게 11월 15일이죠. 해서 지난 주말에 거래소에서 이 수치를 집계하고 또 이제 언론사에서 보도를 하고 해가지고 그동안에는 이제 금리하고 경기 이슈나 뭐 미국 중간선거 이렇게 해서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긴 했지만 실적도 별 볼 일 없었고 관심 있는 사항은 오히려 이벤트 쪽이었죠. 했는데 이제 마감이 되면서 수치를 다 모아가지고 발표를 하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3분기 어닝을 누적으로 해서 올해 집계를 해보니까 매출은 기업들 다 모아가지고 모아보니까 1,403조로 5% 증가를 했고 순이익은 96조로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 2%. 그런데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제외하니까 매출은 4.6% 증가하고 그러니까 매출도 약간 좀 증가율이 떨어지죠. 순이익은 아예 감소를 한다는 것이죠. 48조로 지난해보다 15%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두 기업을 빼고 반도체 기업 빼면은 나머지는 다 쪼그라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게 일단 이번 주 초까지 얘기가 나온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수치 자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치가 나왔고 향후에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이 어닝의 방향을 좀 보고 추세를 보자라는 게 오늘의 키포인트거든요. 해서 이 수치는 그냥 우리가 그런가 보다라고 넘겨가면 되겠고요. 일단 IT 업종의 불안감하고 더불어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계도 좀 많이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차 어닝 쇼크는 이미 다 알려진 상황이고 지금 주가도 10만 원을 깨고 내려오는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좀 미국 쪽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현대차만을 놓고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미국 쪽을 좀 보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GM의 이번에 실적을 좀 우리가 좀 돌이켜 보면은 GM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적 발표 당일날 9%가 올라가면서 37불까지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그것도 6월 고점 대비는 18%가 내렸단 말입니다. 10월에 고점이 한 45불 정도 됐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주가가 신고가를 내지 못하고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 이유는 전기차 시장을 포함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또 이 시장 구도 면에서 카쉐어링 보급이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경기 면에서 경기 정점 이후에 침체로 돌았을 때 자동차 산업이 그런 경기 변곡점에서 순이익 감소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 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못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 발표가 괜찮게 나온 GM, 미국 같은 경우도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낸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가 걱정이 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현대차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지만 지금 주가에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쪽을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미국 실적 시즌의 경우에는 긍정적 이슈하고 부정적 이슈가 반영되는 차별적 흐름 자체는 있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한국을 포함해서 이머징 마켓 쪽에 그러한 긍정적 영향이 과연 올 것인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적 시즌 초반에 긍정적 영향을 준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법인세 감면을 해줬다라는 점, 그리고 델타 항공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다 예전에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신사업 영역 구축을 통해서 실적 개선을 가시화하는 기업들의 노력들이 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러한 긍정적 영향이 우리 쪽으로 오지 않는 이유는 그건 우리 시장하고 별개의 얘기죠. 걔네들 얘기죠. 해서 우리가 그렇다라고 본다면 긍정적 요인은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중반을 넘어서면서 악재성 재료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역 분쟁에 부담하고 IT나 여러 업종들이 사이클 정점 이후에 업황의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그 내용들 때문에 우리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쪽으로는 바로 직결되는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해서 호재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안 좋은 내용은 바로바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4분기까지도 변화될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분기 쪽의 실적이 우리가 안 좋았다라는 점, 이 점이 충격적이긴 한데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에 그것이 방향이 바뀔 수 있는가, 그것을 가늠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 주가는 지금 이익치나 여러 가지 부합하게 지금 내려온 것이고 그것이 핑계든 아니든 간에 4분기 실적 봐야 되고 미래 가치를 봐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4분기 실적은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여쭤본다면 대표님 별로 그렇게 좋게 얘기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어때요? 그건 제가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전체적인 그런 수치들을 모아보니까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라고 좋게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과연 변화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닝이 어떤 수치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그 어닝이 계속 성장이 되고 있는가, 좋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안 좋아지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반도체가 조 단위로 이익을 내고 있는데 왜 주가가 이 모양이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이익 추세가 계속 줄어든다는 것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17조 6천억 기록을 했는데 4분기에는 이제 16조 초반대로 전망이 되고 내년에는 올해 대비 한 14% 전체적으로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올해 한 64조 전망이 되는데 내년에 50조 중반대로 생각이 되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3분기에 6조 5천억 하던 게 내년 초에는 4조 원대로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2조 원이요. 해서 지금 그래도 조 단위로 버느냐 이게 얘기가 나올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익의 감소로 들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에 그게 반영이 될 때 더 안 좋게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봐야 되고 오늘 이 반도체에 대해서 또 저런 리포트 하나 나오긴 나왔습니다. 서버 수요가 2019년 후반에는 반전해서 회복이 될 것이다. 근데 이 전망에 대한 신뢰도가 시장에서 지금 반응이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미국 신고가 흐름이었고 빵 기업들 신고가 내고 있었어요. 근데 10달 뒤 얘기를 지금 누가 그 전망치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느냐. 그것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고 투자자들의 반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해서 어닝이 어느 정도냐 절대 수치고 업황이 언제 반전되느냐 이거보다도 추세가 가이던스의 추세가 언제 변화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 보이고 아까 소매 섹터 같은 경우도 이 전체적인 그런 후발 업종이기 때문에 대세 상승 사이클의 일단락 가능성 이번 분기 실적을 지나면서 다음 분기를 생각할 때 시장을 크게 보면 이런 시각의 정립도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수출 주도 산업이기 때문에 이 산업의 사이클 예측도 어느 정도 좀 다른 나라보다, 그러니까 내수가 좀 많은 나라보다 좀 쉬운 게 특히나 이제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단체나 기업들이 이 연간 실적 가늠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마무리 계획을 세울 그럴 타이밍이거든요. 해서 우리가 무역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리드 타임이 아주 명확합니다. 해서 항공 운송 같은 경우는 짧으면 한 달, 뭐 shipping 스케줄 잡아가지고 하는 경우는 보통 두세 달 뒤에 무역 실적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말까지의 주가는 거의 연말까지의 실적들, 기업 실적이나 경제 현황은 지금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해서 바닥을 헤매는 화학이나 철강, 이 자동차가 수출 주도 업종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주가가 우리 4분기 실적을 거의 이미 예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반전을 기대하기 힘든 것이 바로 그 주가가 경제를 바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해서 우리가 실적 시즌에 보통 쳐다봐야 될 60일 신고가 흐름의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있어서 의미를 찾아봐야 되는데 오늘 12시 기준으로 찾아봤을 때 이런 종목들에서 큰 의미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다음 분기까지도 쉬운 전망을 하기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전망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의 증시가 흘러가던 그 패턴들이 지금 모조리 무너진 종목들이 많이 나왔고 그만큼 지금 장 자체가 좀 어렵고 그런 장이다라고 대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대표님 그러면 투자 전략은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아까 모건 스탠리 얘기가 참 귀에 와닿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때 하락을 보이면 그걸 조정이라고 그러고 매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올 초부터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말 그대로 반등이죠. 해가지고 투자 관점을 좀 이제부터 정립해가지고 연말까지 좀 안 좋다라고 한다면 설사 내년에 반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내년 가서 생각할 일이고 이 4분기 전략을 세울 때는 좀 리스크 관리가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것이 바로 반등 시에
그래서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일정 부분은 좀 가져가자. 포트폴리오 전체를 바이 앤 홀드 이렇게 끌고 가기에는 부담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나 4분기 아까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주가 차별화 더 심화될 것입니다. 해서 차라리 이렇게 모두 다 같이 내렸을 때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잘 할 수가 있죠. 쟤도 내리고 얘도 내리고 다 내렸으니까 저 혼자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바꿔치기 할 수가 있죠, 종목들요. 해서 4분기 실적 전망이 그나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몇 안 되는 업종, 몇 안 되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는 기회로 이번 조정을 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몇 안 되는 종목들이지만 확실한 옥석 가리기가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추천해드리고요. 또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